한일 관계를 보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사실은 한일 양국은 협력을 하면 훨씬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북한의 핵 문제도 일본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면 많은 것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금년에 일본에 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극단적으로 한일 관계를 망가뜨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본이 좀 더 마음의 문을 열고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좀 포용력 있게 좀 대응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리 숨기고 싶은 역사일지는 모르지만은 그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앞으로 이제 새 출발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네. 아마 그런 내용들이 조금 한시 앞에 조금 밝혀졌으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이러한 그 고대사의 문제가 이 한일 간의 갈등의 문제로 비화되는 과정에서는 이 근대 메이지 정부의 정한론이 이 고대사하고 연결이 되면서 그렇습니다. 또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정한론에 대해서 조금 한번 쭉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네. 예. 세간론,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정한론인데 한국을 정벌하자고는 이제 주장이죠. 그게 이제 사이고 다카모리는 자기 이제 동네 친구였던 오쿠보 토시미치가 빨리빨리 안 해준다고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심지어 전쟁까지 일으켰거든. 서남 전쟁이라고. 그랬는데 일본이 이제 명치신 전후기를 보면 그 당시 사츠마라든가 지금 이제 하기죠, 초슈본이라든가 나머지 사초토이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4개의 이제 웅번들이 명치신을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똑같았습니다. 시기만 다를 뿐이지 한국은 반드시 이제 찍어 누르고 한국을 발판으로 해서 만주, 시베리아, 중국을 다 일본의 무대로, 동무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꿈을 꾼 점에는 하나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꿈을 꾸게 누가 만들었을까 살펴보면은 아까 잠깐 얘기 나왔는데요. 야마구치현의 하기시의 이제 젊은 나이에 이제 처형당한 요시다 쇼인이라고 하는 이제 국수주의 병법가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제자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토 히로부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한론은 이제 결국 이제 19세기 말에 명치신 전후기는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됐는데, 정한론의 뿌리는 제가 이 책에서 밝히고 싶었던 거는 여기가 뿌리가 아니라 사실은 일본 서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 서기의 신공황후 조에 보면 이제 이제 4세기죠. 4세기 말부터 6세기 말 한 대략 200년간 이제 신공황후가 처음에는 신라를 굴복시키고 그 다음에 369년으로 누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보통 얘기하는데 이제 가라 칠국을 정벌을 하고 이제 식민 통치 기관인 임나 일본부를 우리 가야 지방 경남 지역에다 설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대의 이 임나 일본부를 통해서 백제와 신라가 일본한테 이제 굽실굽실하는 어떤 제후국가였고 야마토는 강대국이었고 이런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이제 국학자 영향을 받은 이제 소위 말해서 명치유신기의 그 지도자들의 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자면은 일본 서기는 이제 8세기 초에 쓰여진 책인데 어떻게 말하자면 1200년 정도를 시대를 뛰어넘는 이제 역사의 대화가 있었던 거죠. 고대의 일본 서기라고 하는 그 기록이 유령처럼 살아나서 이 현대 이제 사무라이 출신 명치이신 지도자들의 꿈을 부풀려 가지고 실제 행동에 옮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큰 범위에서 보면 구성주의적인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이제 정한론의 이제 뿌리를 일단 임나 일본부에서 지금 찾고 그렇습니다. 계신 거죠, 그죠? 네, 그렇죠. 예. 참 우리도 이제 사실 역사를 배우면서 우리가 북쪽에는 한사군이 있고 남쪽에는 임나 일본부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사실 최근에도 국내외에서 이런 임나 일본부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좀 안타까움을 저희들도 금할 수가 없는데요. 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임나 일본부의 진실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임나일본부 얘기를 끄집어내면 정말 고구마 줄기를 끄집어내듯이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이야기는 김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 자리에서 1시간 내에 끝낼 수가 없고요. 한 24시간을 해도 다 못 끝낼 만큼 이 거대한 이 뭐라 연결된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은 원래 신세로 돌아간 거니까 뭐 이렇게 애석해하지 말고 그냥 그 체념해라라고 하는 것이 패배주의와 그런 걸 심어주려고 하는 일본의 고도의 정보 공작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임나일본부설이라고 하는 아주 정교한 이론으로 이제 꾸며졌는데 제가 이제 조사를 쭉 하고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2006년에 규슈대학에 이제 교환교수로 가 있었고 코베 대학에 있었고 또 이제 동경의 와세다 대학도 있었고 이제 여러 번 일본에 교환교수를 갈 때마다 저는 이제 국제정치 연구도 했지만 그거보다는 박물관과 유적지 다니는데 늘 바빴거든요. 예. 그렇게 다녀보니까 우리 국내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흥미진진하고 놀라운 이야기들이 다 튀어나온 겁니다. 예. 굳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이 임나일본부 가야 관계 연구한 학자분들은 이 가라 칠국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 뭐 가라, 다라, 남가라, 탁순국, 뭐 안나 여러 이제 7개 나라들이 있는데 이것을 신공항우의 명령으로 정벌을 했고 그 자리에 임나일본부라고는 식민통치기관을 심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 기존 일본 학자들하고 우리 국내 학자들은 이 가라 칠국을 전부 다 경상도에 찾고 있어요. 예. 근데 그 근거가 너무 논리적 비약이 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규슈에 막상 가서 조사해 보면은 규슈의 그 아리아케 이 해 왼쪽에 보면은 키쿠치 맞은편 해안 맞은편이죠. 보면은 다라라고 하는 지명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다라. 다량이라고 해요. 실제 읽기는 다라라고 읽어요. 거기 다라가와도 있고 다라천이죠. 그러면 충분히 다라국이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다라라는 지명이 지금도 살아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가라칠고 거 찾아야 되는데 거 찾지 않고 엉뚱하게 지금 우리 한반도 남부에 찾고 있거든요.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임나일본부설은 이 일본 이 참모본부가 처음 만들었고 일본 관학자들이 그걸 부풀렸고 그걸 수입한 국내 일부 학자님들께서 그거를 이 새 팀이 삼각일조가 돼가지고 지금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데 이거 반론이 만만치 않거든요. 상당히 강력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존 교과서나 일본 교과서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학계에서는 심지어 지금 국립박물관에서도 이 가야가 임나라고 하는 그 특정 학설을 완전 편향돼 그쪽만 지금 홍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 예산을 가지고 임나일본부설을 도와주는 학설을 홍보하고 있는 꼴이라고 지금 시민단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임나일본부설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처럼 지금 고대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현재도 일본군 참모본부가 만들어낸 학설이 살아 있어가지고 지금 한일 관계에 어둠을 두리고 있는 어떻게 말하면 암적 존재다라고 시민단체는 맹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 그 정한론을 통해서 일본이 제국주의 쪽으로 이제 나가고 있는데 이 정한론 이전에도 일본이 한반도를 이제 침략한 그렇습니다. 사실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뭐 우리가 시청자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1592년에 이제 임진왜란, 정의재란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 임진왜란과 정한론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임진왜란을 했는데 자기들 실패했잖아요. 이 조명연합군에 의해서 결국 실패했는데 실패하고 나서 엄청난 반성을 합니다. 왜 실패했을까? 그러면서 도쿠가와는 물론 이제 한국하고 우호적인 그런 관계를 하려고 노력했고 조선통신사를 통해서 이제 관계를 개선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막부를 타도하고 새롭게 명치의 정부를 세운 사람들이 다 서남우은본이라고 그래가지고 에도, 도쿄에 있는 막부하고는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명치의신을 주도했는데 이 사람들이 아마도 그중에 일부는 사실 조일 전쟁이죠. 이 임진왜란 때 참전했던 세력들이 있어요. 시마즈, 번주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그 임진왜란 때 실패하고 나서 이 250년 동안 국력을 차곡차곡 배양한 겁니다. 배양하고 나서 그 액기스를 가지고 이제 서남 웅번 이제 명치지 지도자들이 그 힘을 이용해서 정한론을 실행에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물론 이제 먼 250년의 사이가 있긴 하지만은 어떻게 말하자면은 그때 자기들이 이루지 못한 거를 다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점에서는 또 하나의 실마리, 이어지는 실마리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한일 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제 고대사의 문제, 특히 그 임나일본부, 예, 교수님 말씀해 주셨듯이 결국은 이제 그 고대 한반도 남쪽에 일본부 야마토웨가 경영했던 지역이 있다. 네. 물론 이제 교수님께서도 이게 분명히 폐기가 됐다라고 하는데 저는 항상 그게 의문이었거든요. 폐기가 됐다 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폐기가 된 건지 이제 물론 이제 일본의 역사학자들도 이거를 이제 그 신뢰하지 않는다. 네. 예, 그런 이야기는 이제 많이 되는데 아까 이제 뭐 그래서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간 건데 무덤 속에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자꾸 네. 이게 그 네. 들어가기 직전에 막 위에서 떠돌고 네. 어느 순간에는 이게 계속 끌어올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그게 지금도 그 임나일본부서를 그래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교수님은 이에 대해서 이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말씀드리면서요. 우선 그 이제 스에마츠 야스카즈라고 하는 일본의 이제 그 어용학자, 관학자, 관변학자를 한 사람 먼저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스에마츠 야스카즈는 해방 전에 이제 경성제국대학에서 이제 뭐 교수를 하기도 했고, 근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임나일본부서를 마치 종교처럼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제 35년 동안 이 경남에 많은 고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구잡이로 막 파헤쳤습니다. 막 파가지고 그렇게 발굴을 해도 이 일본에서 이제 일본의 이제 그 고분에서 발견되는 그와 같은 이제 유물과 연관성을 가지고 임나일본부서를 이제 소위 말해서 일본의 장군들이 직접 여기 총독처럼 이제 근무했던 그런 자취를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못 찾았습니다. 왜 못 찾았냐면은 파면 팔수록 일본에는 없는 독특한 형태의 뭐 왕관이라든가 아주 훨씬 세련되고 발전된 어떤 장신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35년 동안 완전히 그 전행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이 부여됐음에도 불구하고 밝히지 못했거든요. 결국은 이제 자포자기한 겁니다. 그래서 임나일본부설은 이제 학계에서는 자기들도 포기했는데 문제는 스에마츠 야스카즈라는 사람이 1949년에 임나 흥망사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는 어이가 없게도 이 임나일본부의 영역을 더 넓혀놨습니다. 이 전라도 지역까지. 그래놓고서는 버젓이 마치 이제 임나일본부설은 전혀 폐기되지 않은 것처럼 주장을 한 거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아주 뭐 극히 일부 학자의 의견에 불과했지만 이것이 되살아나는 이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그 징검다리 덕분에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지금 그게 무덤에서 유령이 살아나오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야 이콜 임나설입니다. 임나 이콜 가야설. 이 학설이 어떻게 말하자면은 이제 임나일본부설을 다시 무덤에서 불러내는 주문처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일본 학자들은 뭐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 학자들도 무비판적으로 가야가 임나다라고 인정하고 그 같은 전제하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이제 신공항우의 명령에 의해서 가라칠국을 정벌을 하고 이제 임나일본부 세웠다라는 기록이 일본서기에 이제 신공항우 49년 전가 그 나오는데 거기 보면 여러 지명이 나옵니다. 뭐 안나, 다라, 남가라, 뭐 탁순국, 비리, 그다음에 다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여러 이제 문헌을 놓고 어떻게 이제 비정을 했는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비정하는 걸 가만히 보면은 너무 논리적 비약이 심합니다. 뭐 글자 하나 비슷한 게 있으면 이게 이거다 이런 식으로 막 갖다 맞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좀 터무니없는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이 참 제가 보기에는 괴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을 뭐 말씀드리자면은 금년도 3월까지인가요?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 전시를 했습니다. 이제 가야 본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시를 했는데, 제가 들은 바에 하면은 어느 시민단체가 가서 봤더니 너무 충격적인 걸 봤다는 겁니다. 그 입구에 떡하니 이 가야 경남 지역 지도가 있는데 우리 삼국사기 기록에는 없는 일본 서기에 있는 지명들을 그대로 가져다 와가지고 다 썼다는 겁니다. 뭐 기문이라든가 대사라든가. 근데 그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일본 서기 임나일본부가 연관된 지명들을 갖다 놓으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 결국 뭐냐면 임나가 가야였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노골적으로 임나일본부가 있었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임나일본부 설을 바탕을 이 밑에 그 바탕을 깔아주는 지명들을 한반도에 비정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경로의전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그 다음 단추 계속 잘못 끼지 않습니까? 잘못된 사실을 그렇게 인정해놓게 되면은 그 위에 만들어가는 이론들이 다 왜곡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드리고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다라 같은 거를 경남 어디에 해놨는데 지금 그 시청자들께서도 구글 지도를 딱 켜가지고 일본에다가 다라라고 치면 한글로 쳐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지명이 그대로 발음이 살아있는 지명이 일본의 그 아리아케 해 쪽에 지명이 나옵니다. 가라칠국 비정할 때는 터무니없이 한자만 비슷해도 막 갖다 붙였는데 그대로 똑같은 지명이 그 지명이 살아있거든요. 그러면 가라칠국은 분명히 규슈에도 있었을 가능성을 전제해야 되는 거죠. 그게 훨씬 자연스러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슈에 있었다는 거는 완전히 무시하고 무조건 한반도 남부에 있었다고 비정을 해놓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임나일본부설을 겉으로는 폐기했다고 하지만 총론에서는 폐기했다고 하지만 강론에서는 하나하나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우리 시민단체들의 어떤 항의, 비판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비판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떡하니 반대편 학설, 우리한테 유리한 학설은 싹 모른 채 하고 일본한테 유리한 학설, 일본의 임나일본부설을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비정 결과를 무비판적으로 전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민단체에서 지금 아주 이 문제를 짚고 나가고 있는데 이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참 안타까운 이야기네요. 네. 그죠? 우리가 가야 사회복원이 처음 나왔을 때 상당히 막 기대도 많이 했고 그렇죠. 또 뭐 엄청난 돈이 뭐 들어갔을 것 같은데 결과가 뭐 그렇다니까 참 참담한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문화사론적으로 보더라도 문화라는 게 항상 이제 그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그렇죠. 물처럼 이제 그렇습니다. 흘러가지 않습니까? 네. 당시 이제 한반도에 있었던 뭐 백제라든가 신라라든가 가야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뭐 기술로 보면은 선진국인데 기술 선진국이자 문화 선진국이 일본 그 야마토에죠 결국은 그 당시는 야마토의 머리를 조아렸다.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상식적으로도 사실은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당시 그 백제와 일본의 관계는 어떠했었습니까? 네. 지금 김 교수님께서 짚어내신 그 점이 바로 논쟁 핵심입니다. 물론 이제 이 임나가 가야였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모 대학의 K모 교수님도
임나일본부 서울 자체는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예. 사실 이제 그분의 저작들을 보면은 상당히 치밀하게 고증도 하고 뭐 했는데 이덕일 교수의 비판에 의하면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백제와 외와의 관계에 대해서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국내 최근에 저 임나 관련된 연구하시는 분들은 임나일본부는 없었고 하지만 이 실제로 임나의 임나를 이제 영향력을 미쳤던 것이 백제고 백제 영향권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덕일 박사에 의하면 결국은 백제가 야마토의 머리를 조아렸다고 하는 임나일본부서의 큰 틀을 수용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문제의 본질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저는 그거 포함해서 문제의 핵심은 임나가 가해라고 하는 그 근본 전제가 분명히 어리숙한 상당히 그 논리적 비약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냥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말씀하신 백제와 외와의 관계, 야마토와의 관계를 제가 한 3가지 포인트만 놓고 정리를 하자면은 이렇습니다. 일본 이제 상황이 됐죠. 지금 지금 천황의 아버지 아키히토 천황이 이제 문영왕의 후손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환무 천황이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역사 인식을 하게 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토대학교 명예교수가 이제 우에다 마사aki 선생이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평생을 연구한 것 중에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칠지도에 대한 해석주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에다 선생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발 이 칠지도에 대한 엉뚱한 해석 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칠지도는 뭐냐면 끝에 보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후세 전하라라는 표현이 있거든. 이거는 주나라 때부터 황제가 제후한테 제후를 신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하사품을 줄 때 쓰는 명구거든요. 명문화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주나라 때부터 써왔던 문구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헌상품이 됐으냐 있는 거죠. 그래서 우에다 선생은 제가 아까 안타깝게도 꼭 한번 뵙고 말씀 나누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칠지도는 명확하게 백제가 상국이고 외가 제국이었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입증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문은 그 당시 새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아주 솔리드한 그런 1차 자료죠. 뭐 그 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금년에도 큐슈의 에타 후나야마 고분이라고 아주 유명한 고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발굴품 중에 백제식 관모가 나왔는데 그 백제식 관모가 우리가 호남 지역, 전남도 지역에서 발견되는 이제 우리 관모하고 형태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문영릉에서 나오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백제 왕이 썼던 관보다는 급수가 하나 아래인 거죠. 형태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 봤을 때 이 에타 후나야마 고분의 이제 큐슈의 이제 중부 구마모토 위에 있는 그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서 있었던 사람 분명히 백제와 관계가 깊은 사람이고 관모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일찍 말하면 이제 담노나 제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상상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우리 한반도에서 이제 남쪽 지역의 담노와 같은 급으로 관모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일본 지역이 백제가 여러 지역에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분국들이 있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방증하는 자료로 볼 수 있고요. 고베하고 시코쿠 사이에 커다란 섬이 돌이 끼어 있는 것처럼 있는데 그 섬을 지금도 한글로 읽으면 담노라고 부르면 담노.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 일부 지명대에 남아 있습니다. 에타 후나야마 고분 지역도 바로 근처에 다마나라고 하는 강이 있고 지역 이름이 다마나에 지금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백제가 이제 외국보다는 정치 국제 관계로 보면은 이제 우월했던 지위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이것 외에도 일본에 가면은 이제 그 나라, 그다음에 아스카, 뭐 오사카, 제가 보면은 여러 뭐 건축학적으로 봤을 때나 혹은 묘제라로 봤을 때나 뭐 출부터 되는 부장품의 성격과 편년 여러 점을 다 종합해 보면 이거는 고고학을 기본적으로 공부한 사람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이 점은 사실은 일본도 인정을 하거든요. 백제로부터 문화가 들어왔다. 문화가 아까 아주 뭐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문화는 우리가 인류학에서 퓨전이라고 하죠. 전파될 때는 당연히 높은 데서 밑은 쪽으로 흘러가는 게 당연합니다. 물론 밑에서 거꾸로 뭐 이렇게 뭐랄까요, 증용되듯이 하고 이제 혹은 뭐 조달되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BTS가 멋있고 막 따라하고 싶으니까 지금 한류가 퍼지는 거 아닙니까? BTS가 정말 시시했다면 누가 한류를 배우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당시 백제가 문화 선진국이고 기술 선진국이었다는 건 너무 명확한 하나거든요. 이와 같은 점에 봤을 때 백제가 상국이고 일본이 제후국 내지는 여러 담로들이 있었던 체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것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칠지도에 후왕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후왕 이게 결정적인 중요한 단서로 봅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 황제와 제후라는 개념을 가지고 백제와 외는 서로를 이해했다. 그리고 여러 수백 가지 근거로 봤을 때 백제가 상국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울 수 없는 역사 사실이라고 봅니다. 예, 이제 그 일본의 고대 국가의 형성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임진란 그리고 이제 이 메이지 유신의 정한론까지 이거를 전부 다 그 엮어주시고 계신데 이게 참 그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이제 그 일본이 왜 자꾸 이게 이 한반도를 이제 기웃거리는지 우리가 한 이거를 알아보는 데서는 상당히 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많은 말씀을 해주시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그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가지고 그 단시간에 그 농업 국가에서 공업 국가로 그렇습니다. 발전한 것은 뭐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게 어떻게 가능했다라고 보십니까? 그게 제가 이제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동양 외교사 가르칠 때 늘 강조하는 주제입니다. 가장 큰 건 물론 이렇습니다. 이 일본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제 천조 체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화 천조 체제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조선시대 때는 아주 거기에 몰입을 했죠. 그래가지고 중국 외에는 쳐다보지도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해금 정책을 펴가지고 이제 해외 무역도 제한하고 그러니까 그냥 농업 국가로 물러 이제 주저앉아 있었지만은 일본은 이 나가사키의 그 데지마라고 하는 정말 조금만 이 항구를 통해 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서양 학문을 수입을 했습니다. 란가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차곡차곡 실력을 배양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눈을 떤 거죠. 한국과 조선과 중국은 국제 정세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일본의 서남웅번 그러니까 사츠마, 조슈, 히센, 뭐 토사 이 사람들은 아주 그 지식력을 불태우면서 연구를 많이 한 겁니다. 그 통로를 통해 가지고 아주 열정적으로 서양의 이제 과학 기술을 습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이제 근대화에 필요한 지식들을 이제 쌓아갖고 동시에 이제 그 내부적으로 역량이 축적되는 과정이었죠. 또 하나는 이제 외압의 차이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중국에 대해서는 서구 열강이 특히 영국이 아편 전쟁을 통해 가지고 강하게 이렇게 그 침탈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식민지를 노렸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페리 제독이 1853년 도쿄만 앞에 왔을 때 이렇게 뭐 식민지를 하려거나 뭐 이렇게 뭐 나라를 뭐 이렇게 뭐 위협하라 그렇게 행동보다는 이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시장으로 가는 중간 기착지로서 석탄과 물과 식량을 보급받는 기지를 얻고자만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서구 열강이 중국에 대한 어떤 개항의 압력과 그다음에 일본에 대한 압력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일본 내부에서 축적된 실력이 있었고 외부 압력이 너무 강하지 않았다는 적당한 압력이 가해진 덕분에 이게 화학적으로 결합이 돼가지고 일본은 빠른 시간 내에 이제 그 근대화에 성공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좀 역사적인 아이러니는 일본이 미국이나 서구 열강한테 이렇게 좀 하나의 그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리마 도자기라든가 이 규슈에 있는 도자기들입니다. 이 도자기들이 아주 그 서양의 귀족들한테 대인기였거든요. 그래서 아주 동양의 신비한 나라인데 기술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불행하게도 이 도자기를 만든 사람들이 조선에서 끌려가 가지고 정착한 도공이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역사의 참 아이러니 중에 한 대목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지금까지 남창희 교수님을 모시고 한일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한국과 일본의 갈등의 배경에는 이 고대사의 문제, 특히 그 임나 일본부 문제가 아마 짙게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임나 일본부설의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임나일본부설은 일본 학계에서 공식적으로 폐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지우질 않고요. 어정쩡하게 남겨둔 구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야가 임나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일본에서 상상도 못했던 흉노의 유물이 나오니까 고고학적으로 임나일본부설을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전혀 없는 거죠. 임나일본부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 내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걸 강력하게 입증하는 자료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 고고학계에서도 임나일본부라고 하는 것은 실체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백제 모델을 살리면 무역 대국으로 계속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역사를 배우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의 실마리가 된다는 말씀을 제가 사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